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익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식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어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쇼핑, 극장, 놀이공원 등등이 있겠지만 여러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로 여행이 뽑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서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월 14일 기준으로는 1차 접종률이 23%를 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광안리에 있는 팽수는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일까요? 최근 2달 사이에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여행주입니다. 백신을 맞는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여행에서 소비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어에 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하나투어와 일을 한 경험도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투어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에서는 기업 분석, 주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시총, 매출액, 어디로 따져봐도 하나투어가 1위입니다. 미국, 캐나다 11 패키지, 서유럽 4개국 12일 패키지 이렇게 많이들 다니셨을 텐데요. 예전에 뭉쳐야 뜬다를 제작 지원하면서 패키지 여행의 장점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동, 호텔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관광 명소에 대한 설명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투어는 몇십 년간 갖춰진 인프라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하나투어 자회사들이 있고 또한 여행 관련 숙박, 운송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메인인 여행 알선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하나투어 비즈니스, 하나투어 제주, 웹투어, 넥스투어 정말 많이 있고 그 밑에는 운송, 전자상거래, 숙박, 호텔, 면세점,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지배회사 하나투어를 제외하고 41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면세점, 호텔, 대부업 등 웬만한 자회사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회사가 많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좋지 않은 선택이 되었었죠. 코로나 사태에 이게 더 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투어는 개별 자유여행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외형을 다시 줄이고 그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르게 사업을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알던 하나투어에서 새로운 하나투어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통할 것인가? 그건 호재일까 악재일까? 먼저 주가,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고 호재와 악재에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주가를 살펴보면서 회사의 흐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나투어는 제가 만들고 있는 날짜인 6월 14일 기준으로는 2.56% 하락한 87,7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2개월간 정말 미친 듯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게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어의 10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해외여행 객수가 늘어났는데요. 2011년에 1100만, 그 이후로는 12년에 1250만, 1350만, 1500만, 그리고 2015년에는 1800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맞춰서 하나투어 주가도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 최고점을 달성한 뒤에 곧바로 메르스 여파가 강하게 옵니다. 그 뒤로는 지카 바이러스까지 퍼졌죠. 그렇게 주가는 다시 내려왔고
조금 오르나 싶더니 2018년과 2019년에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로 패키지 상품 성장률이 더뎌졌고, 거기다가 일본 불매운동까지 생기면서 하나투어 주가는 2019년에 5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 하나투어인데요. 아니,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회사가 없어질 정도로 부채 위기에 허덕인다는데 주가는 대체 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게 맞는 것인지 일단 재무제표 분석부터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분기와 연간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초록색 보이시나요? 여기 초록색이 부채 비율인데요. 2018년에 198%이던 부채 비율이 2019년부터는 362%, 2020년에는 461%로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티마크 명동 호텔을 900억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부채였습니다. 밑에 부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여행 비행기표, 패키지 상품 등은 하나투어에서는 이거를 재고자산으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주가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정점 이후로는 패키지 상품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방면에 투자를 하고 매출 상승을 기대했겠지만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서 하나투어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고 매출 채권, 재고자산들이 확 줄어들면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적혀있는 부채 비율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461.2%라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동일 업종들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모두투어 또한 부채 비율이 2020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오른 게 218%입니다. 조금 불안한 상태의 하나투어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8,200억을 찍기도 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고 노제팬 이슈까지 불어닥쳤습니다. 하나투어는 일본에서도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보이콧 재팬으로 하나투어는 타격을 많이 받았고 매출액은 6천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매출은 더욱더 감소했고 이게 1,000억 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급여, 감가상각비 등으로 여전히 나갈 판관비는 많았고 결국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회사들을 처분하면서 생긴 손상차손까지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은 2,185억 적자를 기록합니다. 2019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분기로 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이었던 1분기에는 그나마 양호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11%이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았죠. 하지만 상황은 정말 악화되어 왔습니다. 팔 수 있는 항공권과 상품들인 재고자산은 줄어갔고 단기 금융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도 당장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부동산 등 유형자산들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이 와중에 영업도 계속 적자인 상태로 이어지다 보니 부채 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696.68%,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 위험한 것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아졌다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여기 나와 있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카드값, 아파트 대출, 자동차 할부 등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 내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 예금보다 많은 겁니다. 상당히 위험해진 거죠. 하나투어는 2020년 3월 사모펀드 운영사인 IMM 프라이빗 이쿼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한 번 수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으니까 기사처럼 새로운 시작이 맞았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수열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적자가 계속되면서 하나투어의 이익잉여금은 다 깎여갔고 마이너스 795억까지 떨어졌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진행한 유상증자로 끌어온 금액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자본잉여금을 2021년 1분기에 이익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단순히 보면 수치상 좋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안 좋은 상황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손익계산서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의 손익을 볼 텐데요. 매출액은 급감했고 거기에 계속 나가는 판관비가 있으니까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적자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또한 영업부진과 임차료 부담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청산하게 된 SM 면세점과 스타샵 엔라인까지 추가되면서 단기 순이익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2021년 1분기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400억 적자에 단기 순이익도 430억 적자입니다. 하나투어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회사는 원래도 위기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고 급격히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며 이제는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당장 회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투어 분석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는 하나투어가 진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호재와 악재 등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